대구교육연수원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책 읽기의 중요성을 제가 읽은 책에서 발췌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먼저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읽기 능력과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학년과 읽기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야기 책과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루에 15분씩 아이가 어릴 때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책을 읽어주라는 것이 책의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이 시간을 내어 책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계시구나를 아이들이 느낀다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책을 읽는 분위기도 분명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새 뜨고 있는 키워드, 문해력입니다. EBS에서는 1년 동안 문해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6부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교실의 문맹자들과 디지털 시대의 책냉 아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챙겨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반의 운영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아이들과 읽은 책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 반에도 역시나 전천당 신드롬이 일었습니다. 먼저 전천당을 고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도 안 읽은 아이는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아이는 없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읽고 나면 전천당에서 파는 과자를 자신들도 먹어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전천당은 아주 유명한 책이라 오디오북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전천당 오디오북은 다양한 효과음과 배우들이 역할을 맡아 주고받는 대사로 라디오 극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재미있더라고요. 오디오북은 스토리텔이나 윌라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저는 윌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천당 프롤로그만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권 저자 히로시마 레이코 옮김 김정화 출판 길버스쿨 갈그락갈그락 소리가 난다. 경품을 뽑는 팔각형 상자가 돌아가는 소리다. 자르륵 쇠구슬이 쏟아져 내려왔다. 번쩍거리는 밝은 구릿빛 구슬이다. 책 읽기가 끝나면 저는 독서 충실도 검사를 하기 위해 띵커벨 퀴즈를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하기를 했었는데 질문의 스펙트럼이 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도를 체크하기 위해 독서 충실도 검사를 만들었는데 확실히 매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서인지 아이들이 퀴즈 푸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독서 호흡동으로 앞표지 살펴보기를 진행했습니다. 앞표지에 나오는 베니코의 모습을 글로 묘사해보라고 한 다음 자신의 것과 작가가 묘사한 글을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몸은 살이 살짝 쪘고 기모노를 입고 기모노에 옛날 동전 무늬가 있고
김은우색은 자주색이다. 머리 색깔은 하얀색이고 핀을 꽂고 있다. 손은 살짝 고양이 손 같고 눈썹이 얇고 눈이 살짝 작다. 다음으로는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각 챕터별 캐릭터들이 원했던 것과 구입한 과자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책에 나오는 소원 과자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천당에서 팔고 싶은 나만의 소원 과자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버그 스프레이라는 과자를 만들었어요. 전천당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독서 후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책 읽기를 하고 나니 저희 반에는 전천당 바람이 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레이코라는 작가에게 관심이 생긴 친구들은 이 작가가 쓴 마석관과 10년 가게까지 구입하여 돌려 읽었습니다. 2학기 때 읽고 있는 책은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 책도 정말 유명한데요. 책 두께가 전천당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아이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이 책이 성장소설이라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매일 끊어읽기에 적당한 분량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동시에 서술된다는 점이 아이들에게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나중에 책과 영화를 비교해보며 감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학기에는 책이 구비된 친구들과 함께 번갈아가며 낭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읽어주다가 함께 낭독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사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한 권 읽기 공책을 좀 더 활용해보려고 매일매일 읽어줄 때마다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읽기 전에는 일부 어거스트 편에 나온 소제목들을 제시한 다음 어떤 내용일지 이야기를 만들어 예측해보자고 했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와 비슷하게 진행되면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한 권 읽기 공책은 이렇게 날짜와 쪽수, 요약으로 간단하게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해 알리고 싶은 내용 2가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앵무새와 물고기를 키운다고 적었고 또 다른 친구는 나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무를 키운다고 소개했어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작은 사실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니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또한 책에 나온 관용구를 자세하게 짚어주고 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알려주고 그 관용구를 넣어 문장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또한 울적한 마음을 푸는 데는 웃음만한 보약이 없다. 라는 문장도 바꿔 쓰기를 해보았는데 이 친구는 속상한 마음을 푸는 데는 아이스크림만한 보약이 없다. 라고 바꿔 적었어요. 이렇게 문장을 내 것으로 바꿔 쓰다 보면 표현력과 문해력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소제목 야꾸러미를 읽고 나면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띵커벨 퀴즈를 풀었습니다. 퀴즈를 진행하면 이렇게 순위도 나오고요. 닉네임을 클릭하면 그 친구가 제출한 답변과 오답까지 볼 수 있어서 얼만큼 책 내용을 이해하고 있나 살펴볼 수 있어서 한 권 읽기 수업할 때 정말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을 활용하여 캐릭터 선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싫어요를 눌러 자신의 선호도를 밝히고 그 이유를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인물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았네요. 다음으로는 책 표지를 따라 만들기를 지도하였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는 주인공 어거스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보라고 하였는데 한 친구가 댓글로 너의 편지의 한 부분처럼 어기가 집에서는 행복하기리라고 적어주었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책을 다 읽으면 영화 원더를 함께 보며 책과 영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며 감상해볼 계획입니다. 이 영화를 아이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영화에 나온 사운드 트랙 중 We Are Going to Be Friends라는 노래를 들려주고 한국어 가사로 번안된 부분을 나눠주며 가사에 맞는 그림을 그린 다음 우리 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사례 공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